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증권신고서를 분석을 해볼 건데 그 기업이 어디냐? 펩트론입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워낙에 안 좋은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블록딜 지금 우려도 나오면서 언제쯤 반등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증권신고서상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해드리는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억 원의 유상증자 금액 중에 650억 원을 신규 공장에 투자를 합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포착이 되네요. 투자 기간이 2024년 6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는 시작이 됐었다. 신규 공장 때문에 유증을 하는데 이게 깜짝 발표식으로 너무 급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방어할 수도 없이 무너지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은 신규 공장에 대한 어떤 확정은 올해 초, 늦어도 올해 초에 확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유중에 관련된 내용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는 건 26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2년 뒤에 준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6개월 동안은 이제 CGMP라고 굉장히 까다로운 시설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운전을 합니다.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본격적인 생산은 2027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장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이 뉴스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1년에 1,000만 바이알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목표로 한답니다. 지금 현재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는 오송 공장의 캐파가 1년에 100만 바이알입니다. 이 바이알이라는 건 주사기에 이 약물을 집어넣을 때 그 주사기를 꽂는 그 물약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개 정도 1년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1,000만 개를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시키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100만 바이알에서 1,000만 바이알로 이거를 늘리는 이유가 뭐냐? 요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알더라도 왜 지금 이거를 증설을 계획을 했는지를 또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자, 다들 아시다시피 펩트론은 GLP-1이라는 어떤 유사 펩타이드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를 팔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GLP-1은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돼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위고비, 그 다음에 젯바운드 같은 각각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만든 비만 치료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만 꾸준하게 맞았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판명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단계에서 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고요. 자, 요걸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맞아도 무방한 기술을 만드는 업체가 펩트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펩트론의 기술이 이런 서방형 제재 기술로는 세계 1위라고 봐도 무방해요. 세계 무조건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물론 늦게 서서히 몸속에서 안정적으로 퍼지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균일하게 맞춰지는 부분도 얘네가 1등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사 바늘의 어떤 크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되는데 주사기가 기존 주사기보다 훨씬 안 아파요. 굉장히 초미세 주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당 기술을 어떤 업체가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의 비만 치료제가 많이 팔리는 거는 뭐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이 두 거대 제약 업체가 펩트론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물밑 접촉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이 좋은 건 알겠어요. 생산을 끝까지 확정을 짓고 이걸 판매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임상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기술 이전 업체는 뭘 원하느냐? 계약금을 원합니다. 우리 계약금 줘. 돈 주고 돈을 줘야 우리가 이 기술을 갖다가 너네한테만 주고 딴 데다가 계약을 안 할 거 아니니. 자, 그래서 임상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성공 보수를 받는 식의 계약을 이제 준비를 해봅시다. 이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마일스톤 계약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마일스톤 계약을 맺게 되면은 임상을 들어가게 되고요. 이 임상이 문제없이 효과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뭡니까? 상업화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업화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벌써부터요. 임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펩트론은 무조건 임상을 성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먼저 건립을 준비하는 거고, 이게 임상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7년에 문제없이 판매하는 것까지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움직임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임상 단계에 쓰일 만한 약물을 갖다가 준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임상 단계에 쓰이는 물질을 1000만 바이알씩이나 준비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1000만 바이알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650억 이상이 될 거고요. 네, 이 정도 돈을 갖다가 임상 준비를 하는데 쓰는 바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노보가 됐든 일라이 릴리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이 기술 이전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펩트론 쪽과 얘기해서 우리가 너네 스마트 대포 형식의 GLP-1 그 서방형을 만들 테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협약이 이미 끝났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자,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임상 단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임상 단계 보시면은 페이지 1부터 이제 FDA 리뷰, 그다음에 페이지 4까지 이제 이거는 추적 관찰입니다. 임상 다 끝난 이후에 후속 관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뭘까요? 임상 1, 2, 3, 4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을 맞추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시설을 건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상 3상이 그러면 뭐냐? 이 대규모 물질이 생산이 돼야만 임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펩트론 계약 관련해서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물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요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임상 1상은 대상자가 20명에서 100명입니다. 20명에서 100명. 그리고 임상 2상이 1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환자가 필요한 거고요. 임상 3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대조군을 대상으로 1000명에서 3000명 이내의 어떤 대조군이 임상 이제 대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000명하고 3000명을 갖다가 만약에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는데 여기에 1000만 바이알의 용량이 필요할 일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송 공장에서 충분히 이걸 대응 가능할 만한 물량은 보유하고 있는데 1000만 바이알 정도의 물량을 준비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임상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상업화를 서두르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긍정적인 건 뭐냐? 27년에 생산을 준비를 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자, GLP-1의 제재 그리고 이 임상 단계에 따른 FDA 허가의 그 숨은 그 내용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GLP-1이라는 건 지금 현재 시중에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작용도 다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 투약하지 말아야 될 환자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도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특이점에 관련된 부분 정상적이다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FDA에서 판매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을 갖다가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임상을 다시 진행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패스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임상 1상은 뭐냐? 이게 독극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해당 신약을 갖다가 투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없다라고 하면 임상 1상은 거의 대부분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과 연계가 돼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하는 거니까 요런 간단한 과정이 임상 1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GLP-1 제재로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통과했고 임상 4상이라고 하는 사후 어떤 추적도 지금 다 진행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GLP-1은 문제가 없잖아요. 판매를 해도 되는 거고. 자, 지금 펩트론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펩트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걸 갖다가 투약 주기만 늘리는 거예요. 반감기를 오히려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GLP-1이 갖고 있는 임상 통과된 부작용조차도 더 줄이는 방법을 실험을 하고 싶은 거죠. 임상 1상을 통과를 할까요? 못 할까요? 부작용을 더 줄이는 건데 통과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임상 2상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단계가 임상 2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상 2상의 성공률이 18%에 불과합니다. 18%. 임상 1상에서 미처 걸러내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을 때 중단되고요. 약효가 충분하지 못해서 중단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례를 차지를 하는 게 임상 2상인데 자, 중요한 것보다 GLP-1이라는 제재 자체는
지금 통과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제재에 변형이 없어요. 지금 실험은 우리가 이제 펩트론이 준비하고 있는 실험은 기존에 있던 세마글루타이드 혹은 기존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터제파타이드를 갖다가 내가 그 어떤 알약의 케이스 같은 데만 넣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퍼지는지, 얼마만큼 밀입자로 만들 수 있는지만 실험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GLP-1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GLP-1의 효과는 입증이 됐는데 임상 이상에서 특이한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건너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DA 쪽의 권고사항에도 GLP-1에 어떤 물질적인 변형이 없을 시는 임상 이상을 패스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패스트 트랙과 같은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상 1상이 통과가 됐으면 바로 뭐다? 임상 3상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렇죠? 제형의 물질의 변형이 없으니까 바로 대규모 임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펩트론한테는 열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상의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갈 뿐더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이 펩트론과 모 지금 비만 치료제 제약사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2027년에 목적으로 삼는 건 뭐예요? 1000명, 3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에 돌입할 만한 그런 물약 생산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다? 임상을 통과를 염두에 둔 대량 생산 상업화를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요건데요. 자, 지금 펩트론의 파이프라인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랑 이따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파이프라인을 쭉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1이라고 하는 성조숙증 치료제랑 전립선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LG화학이 국내 판권을 이미 가져간 상황이고 이거에 따른 판매 로열티도 이제 조금 있다가 논의가 되면서 이제 뉴스화가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펩타이드 의약품 중에 PT403이랑 PT404가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뇨 치료제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T403 같은 경우 이거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세마글루타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보 노디스크예요. 자, PT404 같은 경우 밑에 보시면 터제파타이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라이 릴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젯바운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제 마운자로라고 하는 그 의약품에 들어간 GL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PT403은 일라이 릴리와 PT404는 PT403이 노보 노디스크, PT404가 일라이 릴리와 지금 물질 이전 계약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 이 두 개의 어떤 GLP를 기반으로 해서 투약 주기를 늘리는 기술을 실험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 확인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의약품 개발에도 이번 1200억의 유상증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보시면 파이프라인상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전립선 치료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은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억이네요. 2024년 제재 개발 비용이 2억 들어가고요. 25년에 3억, 26년에 2억 들어가고, 자,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이 이제 2026년까지 5억 원. 그 다음에 생물학적 동등성, 생동성 비용이 이제 2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당뇨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당뇨 비만 치료제가 나오는데 PT403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자, 투자 계획 4주 제형, 그러니까 한 달 제형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발 비용이 4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25년 되면 개발 비용이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 외부 위탁 비임상 실험에 5억 원, 올해 5억 원 들어가고요. 내년에 24억 원 들어갑니다. 자,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임상 1상 비용도 2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임상 1상 B에 들어가는 비용도 45억 원까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PT403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PT404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신기한 거거든요. 자, PT403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마글루타이드예요.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거는 뭐다? 어디 거다? 노보 노디스크 겁니다. 노보 노디스크. 자, 노보 노디스크 거는 펩트론에서 직접 임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PT404, 그러니까 터제파타이드에 대한 임상 비용의 기재 목록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 또 이 얘기 하더라고. 야, PT404는 임상을 안 하나 봐.
자, 그러면 일라일리랑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다 백지화가 된 거고, 노보 노디스크랑 세마글루타이드로 GLP-1 제제 한 달짜리 만드는 게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일스톤 계약이라는 건요, 제약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뛰어난 항체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 측이 기술을 가져올 때 시행하는 계약입니다. 너네 기술을 우리의 의약품과 합쳤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검증을 먼저 해보고, 검증했을 때 임상에서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입증이 되면은 이거를 상용화하게 할 때 요거를 약속하는 계약이 마일스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마일스톤 계약 중간에는 분명히 임상 단계에 따른 성공 보수가 책정이 되는데, 임상 단계에 따른 성공 보수 이전에 이 임상 실험을 누가 주체로 이걸 주도를 하느냐? 제약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PT403이 지금 임상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이건 펩트론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PT404가 없어요. 그러면 PT404에 관련된, 그러니까 터제파타이드에 관련된 임상 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일라이 릴리가 낸단 말이에요. 일라이 릴리 쪽이 임상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이거 제외를 시켜야죠.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랑 마일스톤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게 24년도에 나온 지금 증권신고서에서 기재가 돼 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보 노디스크 쪽하고는 완전히 끝난 거냐? 네,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때 노보 노디스크 쪽에서 우리는 마일스톤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1개월 제형에 대한 어떤 추적 발표 결과도 나왔죠. 노보 노디스크 자체적으로 1개월 제형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냥 실험 단계만 우리가 해본 거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결과값밖에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펩트론은 뭘 하는 거냐? 일라이 릴리 쪽과는 터제파타이드를 이용한 PT404에 관련된 마일스톤 계약은 진행을 합니다. 왜? 우리가 임상시험 안 한다는 거는 일라이 릴리 쪽에서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일스톤 계약은 이미 거의 임박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임박했거나 저는 하나 더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계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약 사실을 언제쯤 발표해야 될지 지금 논의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회사 쪽이 받는 압박이 지금 엄청 심할 거예요. 주주분들은 화가 나가지고 막 건물 앞에서 시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 업체 자체를 바라보는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도 지금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펩트론은. 자, 그렇기 때문에 손에 꽃놀이패 하나쯤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 타겟책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일라이 릴리와의 임상 마일스톤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다? 펩트론은 PT404를 준비 중에 있지만, 그리고 서방형 제재의 대량 생산을 준비 중에 있지만, 그렇죠? 임상은 우리가 진행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다? 일라이 릴리 쪽에서 우리가 임상 비용을 대줄게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협약이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진행 중에 있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한 거고, 이 마일스톤 계약이 있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하면은 공장을 왜 짓습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펩트론은 PT403은 왜 안 버리고 있을까요? 이거는 바이오시밀러를 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글루타이드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 복제약을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대표적인 데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렇죠? 셀트리온이라든가, 지금 키트루다 복제약도 그렇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비만 치료제입니다. GLP-1 제제의 바이오시밀러 그룹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바이오시밀러를 세마글루타이드로 이제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이때 펩트론의 기술, 한 달짜리 그 주기를 늘려주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인 임상을 하더라도 향후에 일라이 릴리를 제외한 바이오시밀러 그룹들과의 기술 이전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 세마글루타이드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 증권신고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일라이 릴리가 맞다.
PT404가 임상에 자체적인 임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일라이 릴리가 마일스톤 계약을 제시한 게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 마일스톤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다 일라이 릴리가 원하는 건 임상 단계의 성공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대량 생산을 준비한다. 자, 상업화를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얘기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은 이미 계약에 관련된 어떤 패를 한 손에 쥔 상태에서 유상증자 발표를 어렵사리 꺼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흉흉한 분위기를 단번에 타파할 수 있는 건 뭐다? 일라이 릴리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상증자 합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고 주주 우선 배정 유상증자라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술렁이실 수가 있어요. 왜? 3자 배정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혹은 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뛰어난 어떤 성과를 공개를 하고 일라이 릴리와의 접점도 다 오픈을 하면서 한 4, 5년 있다가 너네 전환사채로 받아가라. 이런 내용의 딜이 있어야 우리가 좀 안심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만큼. 자, 그런데 주주 우선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주주들은 지금 다 어떤 분위기세요? 다 흉흉하잖아 지금. 다들 펩트론이라는 회사를 실망스럽다라고 평가를 하고 대표이사가 블록딜을 또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엑시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주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자, 주주분들이 만약에 청약을 안 한다. 청약을 만약에 거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12% 늘어나는 물량이 전부 다 이름도 모르는 새로운 주주들 손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청약 지금 예상 금액이 45,000원 막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바닥이고 펩트론이 뭐 6만 원대 주가가 그때까지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 단기 차익 물량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사 쪽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청약 거부 물량이 없게끔 완판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카드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완판이 될 만한 카드가 뭐 있을까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주주분들은 이탈을 할 거고 주가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45,000원 밑으로 주가가 형성돼 버리면 이거를 누가 주주 우선 배정 청약을 누가 받아요? 이걸 아무도 안 받는다고. 그렇게 되면 청약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다? 청약 거부 사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회사의 입장에 준비 작업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 청약이 언제입니까? 10월 말이잖아요. 10월 말 이전에는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해야만 주주분들이 안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 유증된 그 수량만큼의 청약을 완판을 시킬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은 분명히 지금 뭔가 말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카드를 준비해 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카드의 패를 언제 주주분들한테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 눌려있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호의 의심도 없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딜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블록딜이 있고요. 유증에 관련된 또 악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유상증자를 하는데 지금 주주분들이 청약을 안 받는다? 그러면 엉뚱한 제3자한테 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건 뭐다? 긍정적인 뉴스를 터뜨리면서 이미지도 회복을 하고 주가도 회복을 하고 청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에 대략적인 내용을 기재를 했다. 그 중에 PT404가 자체 임상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일라이 릴리가 마일스톤 계약에 근접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시시켜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투자하신 주주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템백어 노리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단기 파동에 휩쓸리실 일이 아니다라는 거 단호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이서방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 좀 구체적인 사실 파악한 후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